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0년차 직장인. 일본에 살고 있는 80만 명의 한국인 중 평범한 1인이지만 최근 약간의 변화가 찾아왔다면 지금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덕분에 영상을 만드는 많은 사람들의 목표이자 꿈일 바로 이것,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해주 정씨의 업적 추가. 그 기념으로 오늘의 영상은 실버 버튼과 함께하는 나의 10년간의 일본 생활 리뷰. 지금 보면 일본과 인연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한국에 살며 20개 넘는 나라를 여행 가볼 동안 일본 여행은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 일본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나는 어느 날 반복되는 생활에 실증을 느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한번 사는 인생, 외국에서도 한번 살아봐야 하는데 정세월드, 하고 싶은 건 해봐야 하는 사람. 갑자기 해외 이직은 쉽지 않아 보여 처음 준비한 건 대학원으로, 당시 중국어도 할 수 있겠다 홍콩의 한 대학원에 지원해 합격, 출국 직전까지 갔으나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닌데 학교에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 계획을 철회한다. 그쯤 회사를 다니며 친구 따라 첫 일본 여행을 가봤는데 의외로 재밌어서 회사를 다니며 일본어 학원을 등록하였다. 퇴근 후 조금씩 공부해 JLPT 1급도 따고 일본 여행도 몇 번 더 갔을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으니 친구네 회사 도쿄 사무실에 사람을 뽑는다 해서 재미로 지원해봤는데 덜컥 합격. 기존 회사 퇴사하고 짐 싸서 2달 안에 도쿄로 건너오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뭐하니 벙벙 2달 안에 이사인지 이민인지를 가야 하게 되었는데 도쿄의 디귿도 모르는 나에게 회사에서 첫 2달간 레지던스를 제공해 주었으니 그곳이 바로 도쿄 긴자. 여행자들에게는 명품이 생각나는 화려한 관광지이지만 나에게는 일본 생활의 시작점인 애틋한 공간. 도쿄 긴자는 일본의 럭셔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리인 만큼 캐리어 하나 달랑 끌고 왔을 땐 말 그대로 도시에 상경한 시골쥐의 기분이었는데 막막함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하루하루의 두근거리는 첫날이었다. 일본에서의 첫 회사는 앱을 만드는 IT 회사였는데 감사히도 긴자 한복판 이 레지던스를 2달간 제공해 주었고 2달 안에 알아서 집을 구해서 나가는 조건이었는데 2달간 열심히 긴자 구석구석을 누벼야지. 는 무슨, 퇴근하고 돌아오면 문 닫고 텅텅 빈 긴자만 있을 뿐이었어서 짧지 않은 2달간의 긴자 생활이었지만 회사 적응하랴 살집 찾으랴 정신없어 그렇게 많은 추억은 만들지 못했다. 첫 출근은 한국에서 건너온 바로 다음날 시작되었는데 붙여줘서 일단 왔지만 비즈니스 일본어도 아직 잘 모르겠고 일본어 타자도 독수리 타법밖에 못하는데 어쩌지 싶은 마음이 입사 하루 전에나 들다니 나도 참 생각 없이 살았구나 싶다. 회사가 위치한 곳은 바로 도쿄 시부야역. 지금이야 1000번, 아니 2000번은 들려봤을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지만 출근 첫날 이 인파를 뚫고 사무실로 가던 기분은 아직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 이후 4년간 일한 곳이 바로 뒤에 저 건물로 도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창밖 풍경에 탁 트인 사내 카페, 멋진 회의실, 거기다 상주 안마사까지 계셨으니 당시 사장 다음으로 애사심 있는 직원이 내가 아니었을까. 최대의 장점은 사무실에서 내려오면 바로 시부야 횡단보도였다는 건데 점심 먹으러 나올 때마다 해외여행 온 듯한 기분이 든다거나 퇴근길 약속이 없어도 그냥 3-40분 걷다 돌아가는 그 기분이 참 좋았어서 시부야는 지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이자 내 인생의 10% 이상을 살아온 또 다른 고향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회사 일 배우랴 동료들이랑 술 마시고 놀랴 바쁜 시기를 보내던 즈음 2달간 지내던 긴자를 나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어디가 좋은 동네인지 아직 정보도 가본 곳도 없던 때라 무조건 인터넷에 의지해서 동네를 찾았으니 일본인이 살고 싶은 동네 1위라는 키치조지와 내가 가보고 마음에 들었던 동네 코엔지를 두고 끝까지 고민하게 된다. 마지막에 선택한 곳은 바로 키치조지로 선택에 큰 이유는 없고 단지 예산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기 때문인데 4년간 살았던 나의 도쿄 생활 그 자체를 상징하는 동네가 되었다. 처음 일본에 올 때 생각한 월세 예산은 7, 8만엔이었는데 와서 보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디 작은 원룸이 그 정도여서 도쿄 생활은 역시 만만치 않구나 하며 낙담하던 그때 딱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으니 바로 이곳. 아무도 입주한 적 없는 신축이라 모든 게 새거였고 무엇보다 베이지 색의 건물 디자인이 너무 예뻐 9만엔에 계약했는데 이땐 정말 꿈에도 몰랐지. 이런 걸 들고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이 시절 나는 월급 대부분을 여행에 써서 남는 돈이 없는 슈퍼 짠돌이었는데 여기 사는 4년간 인터넷 설치도 안하고 월 1000엔 아끼려고 회사는 매일 15분 돌아가고 배달음식 4년 총합 영예일 정도니 80만 한국인 중 최대 짠돌이었을 텐데 걷다 보니 문득 배가 고파져서 집에서 도보 3분 거리지만 그 당시엔 비싸서 감히 못 가던 수제 햄버거집에 이제서야 당당히 들어가 본다. 여행지로서의 일본은 스시, 돈까츠 등 일식을 먹는 게 당연하지만 나처럼 피자, 파스타 등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천국 같은 곳인데 한국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30여 개인 반면 일본에 무려 300곳이 넘게 있다고 하니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돈만 많으면 일본도 맛있는 먹을거리가 참 많은 것 같다. 물론 내 입맛엔 미슐랭이고 뭐고 피자, 햄버거, 국밥이 최고이지만 말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취미도 산책이었는데 집 문만 열고 나오면 도쿄에서 가장 산책하기 좋은 길이 나오니 주말이면 3, 4시간 하염없이 걷기만 해도 그저 행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터넷은 4년간 설치를 안 한 게 아니라 눈만 뜨면 나가니 딱히 집에서 인터넷 할 시간과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키치조지엔 수시로 들리던 스타벅스가 한 곳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화창한 봄가을이면 유럽 어느 마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종종 여행 기분을 내러 들리던 나의 최애 스타벅스이다.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천장이 막힌 아케이드 상점 가도 좋지만 빠뜨릴 수 없는 키치조지 최애 공간으로 가는 길. 일본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건 살던 집 바로 앞 이 미용실 가격표를 봤을 땐데 한국에서 커트 2만원 넘는 곳은 가본 적이 없는데 5,000엔이라니 말도 안 된다 싶었지만 그땐 몰랐다. 이곳도 싼 곳이었다는 걸. 당시 서툰 도쿄 생활에 항상 안정감을 준 건 바로 이 공원인데 봄이면 벚꽃이 피고 사시사철 화창한 이 공원을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걸으며 또 책도 읽고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며 혼자 소풍도 즐기던 인간 정세월드의 지금에 큰 영향을 준 공간이 아닐까 싶고 지금도 1년에 몇 번이고 딱히 볼일 없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당시 다니던 시부야 회사는 내 덕은 아니겠지만 사업이 잘 되었는지 일할 자리가 부족해져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간 곳은 바로 도쿄 최대의 번화가 신주쿠. 신주쿠라니 한참 시부야에 정이 들어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사무실이 역에서 1분 거리 위치인 데다 자리에서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금방 불만이 사라졌는데 그 뒤에도 캐치 스트리트에 있는 회사
롯본기에 있는 회사 등 다양하게 다녔지만 나에게 신주쿠에서 일하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버스터미널로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바로 터미널로 와서 심야버스 타고 여행을 떠나던 그때 그 시절이 정세월드 인생 최대 낭만의 시절이었으리라. 물론 나의 낭만은 유통기한이 길어 요즘에도 자주 애용하고는 하니 신주쿠 버스터미널에서 어슬렁거리는 정세월드를 보면 반가이 인사해 주시기를. 신주쿠도 시부야처럼 1000번은 좋게 왔을 공간이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시부야보다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쌓였을 때 잠시 나와 한 바퀴 돌고 들어가면 짧은 여행을 하고 온 듯 리프레시가 되어 자주 걷게 되는 골목골목이다. 도쿄의 월세는 흔히 2년마다 갱신을 하고 그때마다 목돈이 드는데 키치조지 집을 4년 살고 갱신할 때가 되었을 때 문득 이쯤에서 다른 곳에도 살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 결정한 곳이 바로 내 사랑 도쿄 나카메구로. 나카메구로는 여행으로 와서 둘러보면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한번 살아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매력적인 곳인데 집보다 넓은 베란다가 딸린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월세 14만엔으로 다소 예산 오버였지만 냉큼 계약하였다. 한적한 골목가에 있던 우리 집. 내 방은 가장 꼭대기인 5층이었는데 다 좋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문을 열 때마다 바퀴벌레 3-4마리는 눈이 마주쳤다는 것. 나는 괜찮았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열 수 없는 공간이리라. 이 시절 취미도 역시나 산책이었는데 24시간 하는 돈키호테는 잠이 안 오는 새벽의 제격이기도 하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가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생겨 빵과 커피에 있어 부족함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당시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동영상 플랫폼을 기획하게 됐는데 세계 1위 서비스는 어떤가 공부하려고 얼렁뚱땅 만든 게 바로 채널 정세월드. 그런 테스트용 채널이 무럭무럭 자라 이렇게 커지다니 사람 일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것 같다. 나카메구로에 사는 동안 한국인 동료들이 하나둘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 영주권만 있으면 LTV 100%에 0.5% 미만의 금리. 그래도 집을 안 사니 정부에서 집값의 1% 정도를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집을 사는 게 100%, 1000% 유리한 계산이라 관심 없던 영주권을 냉큼 신청해서 받고 돈도 한 푼 없으면서 LTV 100%만 믿고 아파트 임장을 다닌다. 지금은 60년 된 이 집을 보자마자 사는 등 식견이 쌓였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법도 세금도 적정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실제 계약을 하기까지 거의 2년에 걸쳐 수십 곳의 집을 보러 다닌 것 같다. 나카메구로에서 언덕을 오르면 다이칸야마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이곳 도보 5분 거리에 취소 물건이 나왔다는 연락이 왔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집을 둘러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로 하였다. 얼핏 보면 너무 즉흥적인 것 같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회 없는 걸 보면 2년간 쌓인 빅데이터 기반의 최적의 선택이었으리라 라고 생각하며 오늘날 나의 최애 동네 다이칸야마를 산책해본다. 예전보다 조금씩 더 빠르게 바뀌어가는 도쿄. 긴자에서 시작해 도쿄의 다양한 곳을 체험하며 이어진 오늘이지만 일본에 건너오기 3개월 전에도 일본에 살 거라 상상도 못했던 듯이 5년, 아니 3년 뒤에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지는 나조차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게 최선일 것 같다. 오늘의 인생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